이상한 광경이었다. 고양이가 강아지를 꼭 안고 있는 듯 보였다. 민서, 민시호는 그 둘을 발견하자마자 걸음을 멈췄고 그 귀여운 모습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하지만 고양이가 강아지를 위로하듯 함께 있는 모습을 계속 보자 민서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강아지의 안녕에 대한 불안한 느낌이 계속 맴돌았다. 행동을 결심했을 때 민서는 더 일찍 나서지 않은 것을 즉시 후회했다. 오 맙소사, 너무 늦지 않았기를. 민서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서울 도심을 급히 달리며 외쳤다. 고양이는 큰 소리로 야옹거리며 민서를 따라 달렸고 가까이 올 때마다 민서의 발을 핥히었다. 미안해, 나도 알아. 민서는 고양이에게 말했다. 고양이는 그저 강아지와 함께 있고 싶었지만 민서는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 둘을 떼어놓아야 했다. 강아지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고 민서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최소화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느리게 걷는 번잡한 거리를 헤쳐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민서가 소리쳤지만 모두가 길을 비켜준 것은 아니어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강아지를 약간 흔들게 되었다. 시간이 촉박했지만 민서는 거의 다 도착했다. 조금만 버텨, 꼬마야. 민서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고양이는 사람들 뒤에 갇혀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강아지의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왜 고양이는 강아지를 안고 있었을까? 왜 강아지를 구해야 했을까? 민서가 처음 고양이가 강아지를 안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 광경에 감탄하며 멈춰섰다. 고양이와 강아지가 그렇게 가까이 있는 모습은 긍정적인 느낌을 주었지만 그 느낌은 며칠이 지나면서 서서히 사라졌다. 민서는 강아지와 고양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그 길을 더 자주 걷기 시작했다. 직장까지 그리 멀지 않으니 왜 안 되겠어?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매일 그 길을 지나며 고양이와 강아지를 볼 때마다 민서는 고양이가 강아지 곁에서 결코 편안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히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민서는 고양이와 강아지에게 얼마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동안 항상 길 건너편에서만 보았기 때문에 둘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했다. 늘 보던 장소에 도착했을 때 민서는 다른 누구도 이 둘에게 같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사람들이 둘을 눈치채지 못했거나 가까이 다가가려다 실패했을지도 몰랐다. 민서는 천천히 둘에게 다가가기 시작했고 즉시 고양이의 꼬리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보았다. 고양이의 눈은 민서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민서에게 고정되었다. 안녕, 귀여운 아가야. 그냥 사랑을 주려고 온 거야. 민서는 부드러운 톤으로 말했다. 갑자기 고양이가 보호하듯 으르렁거리며 강아지 앞으로 나섰고 강아지는 땅에 쓰러졌다. 민서의 눈이 커졌다. 강아지가 땅에 누워있는 모습. 분명히 아프고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임을 알았다. 뭔가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손을 뻗으면 고양이가 자신을 다치게 할까 두려웠다. 민서는 주의를 분산시킬 무언가가 필요했다. 고양이와 강아지가 분명 길거리에서 사는 것을 보고 민서는 마트로 달려가 참치 통조림을 사기로 했다. 강아지를 잠시 두고 떠나야 했기에 마음이 조마조마했지만 최대한 빨리 움직였다. 돌아왔을 때 고양이는 강아지의 머리를 애정 어린 표정으로 핥고 있었다. 민서는 다시 조심스럽게 다가가 참치 통조림을 땅에 놓았다. 고양이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생선 냄새가 퍼지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며칠 굶은 듯 먹기 시작했고 민서는 재빨리 강아지를 안아들고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고양이는 음식보다 강아지를 더 아꼈는지 즉시 민서를 쫓아왔다. 고양이는 미친 듯이 야옹거리며 민서의 다리를 핥히었다. 민서는 다치지 않으려 점프하며 더 빨리 달렸다. 강아지를 품에 안았지만 강아지는 매우 축 늘어져 있었다.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진드기에 덮여 있어 즉시 치료가 필요하다는 분명한 신호였다. 하지만 작은 문제가 있었다. 일요일이라 동물병원이 모두 문을 닫았다. 민서는 이미 달리고 있었고 멈추면 고양이가 공격할 터였다. 갑자기 도심 근처에 동물보호소가 있다는 것이 떠올랐다. 그것이 유일한 선택지였다. 민서는 속도를 더 냈고 고양이는 서서히 뒤처지기 시작했다. 민서는 동물보호소에 누군가가 있기를,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속으로 기도했다. 도시는 민서 주변에서 무심히 북적였다. 강아지의 얕은 숨결을 가슴으로 느끼며 민서는 네온사인과 일요일 산책객들을 지나 달렸다. 심장은 희망과 긴박함으로 쿵쾅거렸다. 느리게 걷는 보행자들 때문에 좌절감이 커졌다. 비켜주세요.
민서는 관광객과 현지인들 사이를 헤치며 애원했다. 매초가 영원처럼 느껴졌고 느린 발걸음 하나하나가 강아지의 생존을 가로막는 장벽이었다. 절박함이 커져가며 민서는 산만한 쇼핑객과 부딪히며 숨을 헐떡였다. 갑자기 날카로운 야옹 소리가 고통의 비명처럼 공기를 갈랐다. 민서의 심장이 철렁했지만 뒤를 돌아볼 수 없었다. 고양이가 강아지를 향한 충성심으로 따라오고 있을 거라 상상할 뿐이었다. 민서는 무력감을 느끼며 강아지의 코에 부드럽게 숨을 불어넣었다. 그게 숨을 편하게 할지 알 수 없었지만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작은 행동이라도 시도하고 싶었다. 강아지의 털은 땀이나 눈물로 축축했다. 민서는 그저 계속 움직여야 한다는 것만 알았다. 동물보호소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른 채 민서는 본능에 따라 달렸다. 걱정과 거리의 풍경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다. 어딘가에 있을 거야. 민서는 강아지에게라기보다는 자신에게 중얼거리며 방향 감각이 자신을 배신하지 않기를 바랐다. 달리던 중 품 안의 강아지가 갑자기 희미하게 낑낑거렸다. 깜짝 놀란 민서는 속도를 살짝 늦추고 강아지를 내려다보았다. 그 애원하는 눈빛에 더욱 조심스럽게 걸어야겠다는 다짐이 생겼다. 잠시 후 민서는 배에 퍼지는 따뜻한 느낌에 얼굴이 붉어졌다. 강아지가 오줌을 싼 것이었다.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민서는 혼란 속에서 짧게 웃음을 터뜨렸다. 이 작은 사고는 강아지를 빨리 돕겠다는 결심을 더 굳건히 했다. 젖은 셔츠의 따뜻함에 정신이 팔려 민서는 땅에서 튀어나온 기둥을 보지 못했다. 발이 걸리며 날카로운 숨을 내쉬며 앞으로 넘어졌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몸이 떨렸지만 강아지를 보호하려고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었다. 다행히 강아지는 잔디밭에 안전하게 착지했다. 하지만 민서는 운이 덜했다. 거친 아스팔트에 세게 부딪히며 피부가 쓸렸다. 민서는 잠시 누워서 팔꿈치와 무릎에서 쏟아지는 통증을 느꼈다. 얼굴을 찡그리며 일어나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강아지의 희미한 낑낑거림과 임무의 긴박함이 그녀의 결심을 다졌다. 일어나려는 순간 사람들이 주변으로 몰려들며 손을 내밀고 걱정스러운 말을 건넸다. 그들의 선의가 너무 가까워 강아지가 보이지 않았다. 민서의 심장이 뛰며 사람들의 다리 사이를 헤치며 강아지를 찾았다. 비켜요, 비켜요. 민서는 공황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눈은 강아지를 찾으려 미친 듯이 주변을 훑었지만 너무 늦었다. 작은 털 뭉치는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민서의 가슴이 공포로 조여들었다. 강아지가 멀리 가지 않았을 텐데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민서는 주변을 빙빙 돌며 눈으로 훑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북적이는 거리는 그녀의 희망을 삼켜버린 듯했다. 강아지의 흔적을 찾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른 민서는 전화기를 꺼내 동물보호소에 전화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며 빨리 와달라고 애원했다. 매초가 중요했고 강아지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동물보호소가 도착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몇몇 행인이 민서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고 다가왔다. 괜찮으신가요? 무슨 일인가요?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민서는 잃어버린 강아지와 넘어진 일을 간단히 설명했고 그들의 얼굴에 더 깊은 우려가 스쳤다. 민서는 현수, 하이현수라는 남자에게 상황을 빠르게 설명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긴박함을 이해하고 즉시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함께 그들은 강아지를 마지막으로 본 장소를 중심으로 꼼꼼히 수색했다. 현수와 민서는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덤불 뒤, 주차된 차 밑, 풀숲을 헤쳤다. 부드럽게 강아지를 부르며 놀라게 하지 않으려 했다. 그들의 끈질긴 수색은 현수가 근처 차 밑에서 떨리는 움직임을 발견하면서 결실을 맺었다. 겁에 질린 강아지가 어두운 공간에 웅크리고 있었다. 민서의 심장은 안도와 걱정으로 뛰었다. 천천히 다가가며 부드러운 말을 속삭였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강아지를 꺼내려 했지만 강아지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더 깊이 숨었다. 민서는 숨을 멈추고 강아지를 더 겁주지 않으려 얼어붙었다. 민서가 다음 행동을 고민하던지 숨을 헐떡이며 지친 고양이가 갑자기 나타났다. 고양이는 강아지 앞에 뛰어들어 단호하게 지켰다. 민서는 물러서며 결심이 흔들렸다. 고양이가 보호하는 태도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민서는 고양이가 다시 나타나 강아지를 맹렬히 지키는 상황에서 강아지를 꺼낼 수 없음을 깨달았다. 초조하게 서성이며 고양이를 지켜볼 뿐이었다. 이제 동물보호소가 도착해 민감하게 상황을 처리해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동물보호소라고 적힌 흰색 밴이 도착하자 민서는 안도했다. 2명의 직원이 장비를 갖추고 내렸다. 민서는 그들에게 달려가며 급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강아지가 너무 겁먹었고
고양이가 극도로 보호적이에요. 라며 차를 가리켰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의 민감함을 이해했다. 직원들은 벤에서 긴 막대기와 그물을 꺼냈다. 민서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 도구들은 위협적으로 보였다. 입술을 깨물며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개입할 방법을 고민했다. 도구가 강아지를 더 겁줄 수 있음을 알고 민서는 앞으로 나섰다. 덜 위협적인 방법으로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벤과 차 밑에 강아지를 번갈아 보며 더 부드러운 방법을 떠올렸다. 직원들은 민서의 제안을 듣고 음식으로 유인하는 것이 더 안전한 첫 단계라는 데 동의했다. 먼저 당신 방식으로 해보죠. 한 직원이 희망과 조심스러움을 담아 말했다. 빨리 효과가 없으면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라며 긴박함을 강조했다. 민서는 이해했다. 모두 강아지의 안전을 원했지만 시간이 부족할지도 몰랐다. 민서는 근처 가게로 달려가 참치, 연어, 강아지 사료를 샀다. 떨리는 손으로 계산을 마치고 현장으로 돌아왔다. 차 밑에서 도로변까지 음식을 줄지어 놓으며 냄새가 겁먹은 동물들을 유인하기를 바랐다. 민서와 직원들은 차 밑에 어두운 공간을 주시하며 기다렸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고 직원들의 인내가 점차 줄어들었다. 곧 그들은 도구로 돌아갈 가능성을 논의했다. 직원들이 원래 계획으로 돌아가려는 찰나 강아지가 움직였다. 음식 냄새에 코를 킁킁거리며 차 밑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민서는 숨을 멈추고 강아지가 안전한 곳으로 나오기를 바랐다. 강아지는 천천히 음식을 따라 도로변으로 나왔다. 고양이는 사람들의 의도를 감지하고 따라오지 않았다. 민서는 강아지가 고양이의 보호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향하는 모습을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강아지가 마지막 음식을 먹자 민서는 부드럽게 강아지를 안아들었다. 강아지는 지쳐 떨었지만 마침내 안전했다. 민서는 강아지를 동물보호소 밴 뒤에 조심스럽게 놓고 부드러운 담요로 감싸 편안히 했다. 강아지와 함께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직원들은 동행할 수 없다고 했다. 마지못해 민서는 전화번호를 주며 상태 업데이트 부탁드려요. 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벤은 강아지를 치료받으러 떠났다. 민서는 현수와 차 밑에 숨어있는 고양이와 함께 조용한 거리에 서 있었다. 현수는 시계를 보며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현수가 떠나자 민서는 동반자를 잃은 고양이가 걱정되었다. 도로변에 앉아 차 밑을 주시하며 기다렸다. 고양이가 시간을 필요로 할지 모르지만 남은 음식에 끌려 나오기를 바랐다. 결국 고양이가 연어와 참치 냄새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나왔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배고픔에 경계심이 낮아졌다. 민서는 고양이가 밥을 먹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평화로운 순간을 느꼈다. 고양이가 밥을 다 먹자 태도가 눈에 띄게 변했다. 큰 소리로 골골거리며 민서의 다리에 몸을 비볐다. 민서는 고양이가 보여주는 신뢰에 놀라 숨을 멈췄다. 고양이의 애정 어린 행동에 용기를 얻어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고양이는 물러서지 않고 민서의 손길에 몸을 맡기며 더 크게 골골거렸다. 민서는 고양이가 자신을 용서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 고양이와의 유대감을 느낀 민서는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가기로 했다. 부드러운 말과 몸짓으로 고양이를 이끌었다. 집에 있는 자신의 고양이와 어떻게 지낼지 궁금했다. 조심스럽게 둘을 소개했더니 놀랍게도 두 고양이는 서로에게 무관심하며 거실에서 편히 쉬었다. 민서는 그들의 평화로운 공존에 안도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었다. 저녁이 되자 민서는 길고양이를 위해 문 밖에 작은 잠자리를 준비했다. 부드러운 담요와 물그릇을 놓아 고양이가 환영받는 느낌을 받도록 했다. 창문 너머로 고양이가 새 보금자리에서 편안히 웅크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다음 날 아침 동물보호소에서 중요한 전화가 왔다. 강아지는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매우 아프다고 했다. 길거리에서 독극물을 먹은 것이었다. 안도와 걱정이 뒤섞였다. 전화로 보호소는 강아지가 약을 꾸준히 먹여줄 임시보호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서는 자신이 할 수 있다는 확신을 느끼며 망설임 없이 자원했다. 전화 속 직원은 안도하며 그날 오후 강아지를 데려오겠다고 했다. 민서는 강아지를 돌볼 책임감과 설렘을 느꼈다. 민서는 아침 내내 펫숍을 돌며 강아지 사료, 장난감, 아늑한 침대를 샀다. 집으로 돌아와 손님방을 강아지를 위한 안락한 공간으로 꾸몄다. 모든 세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며 새 시작을 준비했다. 강아지, 이제 용사라 이름 지어진 아이가 도착했을 때 길고양이 천사가 곁에 있었다. 문을 열자 천사는 당연히 그곳에 속한 듯 당당히 들어섰다. 천사는 용사와 함께 그리고 이제 민서와도 함께하기로 한 듯 보였다. 용사와 천사의 끈끈한 유대를 본 민서는
둘을 떼놓을 수 없음을 알았다. 둘 다 임시 보호하기로 했다. 강아지의 강인함을 담아 용사, 고양이의 보호 본능을 담아 천사라 이름 지은 것은 새 삶의 장이 열리는 느낌이었다. 몇 주 동안 민서의 세심한 보살핌 아래 용사는 서서히 회복했다. 민서의 고양이 개피는 새 식구들에게 점점 호기심을 보였다. 손님 방 문 밑으로 냄새를 맡으며 부드러운 소리를 냈다. 용사가 완전히 회복되자 민서는 용사, 천사, 개피를 서로 소개했다. 처음의 머뭇거림은 장난과 함께 낮잠으로 이어졌다. 몇 달 후 그들은 각자의 개성을 지닌 한 가족이 되었다. 서로에게 편안함과 애정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